안녕하세요. 금강당 한자 김기동입니다. 오늘은 2023년 5월 25일 벌써 5월달 월말입니다. 물가는 이제 많이 오르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상당히 힘들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봤을 때는 지금에 이렇게 경제가 나빠진 것은 자연 환경이 파괴돼 가지고 농산물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식품 가격이 많이 오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체의 그 진화, 변경 이런 것 때문에 복합적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금융 정책을 제대로 못해서 지금의 부작용이 이렇게 왔다, 그렇게 보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융 정책에 대해서 제가 몇 번 그 유튜브에다가 올렸습니다, 사실. 그런데 원래는 그 옛날에는 금화, 은화, 금화, 은화 이렇게 나왔습니다. 옛날에는 지폐라는 걸 잘 사용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은화, 동전, 금화, 동전 이렇게 이제 사용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옛날에는 그 엽전이라고 했잖아요. 엽전 엽전이라는 게 바로 이제 그 종이돈이 아니고 그냥 그 완전히 새로 만든 그런 동전으로 사용했습니다. 전 세계가 그 근본위 정책을 처음에는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근본위 정책으로 이제 국가 그 금융 정책을 실시하다 보니까 그 돈을 정치 자금은 많이 들어가는데 그 정치 자금을 많이 마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이제 경우가 생깁니다. 그것은 금을 만일에 100만 원어치를 한 나라에서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그 100만 원어치에 딱 맞게 이제 지폐만 딱 발행을 해가지고 이제 유통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금을 가지고 거래할 때 그걸 사용하게 되면은 무겁기도 하고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나라에서 금 100만 원어치를 이제 가지고 있다 하면은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금 보유량 금액에 딱 맞게 지폐를 100만 원어치만 딱 발행해가지고 이제 그 정치 자금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이 있어야지만은 이제 많은 돈을 이제 정치 자금을 이용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 정치 자금은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금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전 세계의 금이, 땅 속에 있는 금이 한정되어 있고 많이 그게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그게 금값이 그렇게 비싸게 되는 겁니다. 달나라라든가 전 세계에서 그 금이 많이 나오는 너무 많이 나온다 하면은 금값이 이렇게 비싸지도 않겠죠. 그래서 금값이 너무 비싸지는 걸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제도적 장치를 이용해 가지고 금값에다가 세금을 많이 이제 매기고 그 세금을 걷어들이고 금 가격을
좀 안정을 시키려고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그렇게 하다가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해가지고 근본위 제도를 하다가 그 다음에 그 근본위 제도를 하지 않겠다고 이제 선언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종이돈을 금을 보유한 그 금액만 종이돈을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금값보다 더 많은 돈을 많이 발행을 해가지고 이제 그 정치 자금으로 사용하고 국가 발전에 사용하고 그렇게 이제 되게 됩니다. 그게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물가도 많이 오르게 되고 지금의 이러한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국제 금융 정책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지금 이렇게 물가가 많이 오르고 여러 가지 기업들이 도산하고 부동산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도 근본위 제도를 무시하고 완전히 종이돈만 무한정으로 찍어내서 사용하다 보니까 지금의 전 국제 경제가 이러한 지경에까지 왔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 보면은 중국이라든가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나라에서 발행한 국채, 자기 나라 국채든 아마 외국 나라 국채든 많이 사가지고 보유했던 것을 그거는 필요 없다. 종이돈이라든가 국채 이런 거는 가치가 점점 떨어져 가지고 나중에는 휴지 조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소용도 없다 해가지고 다 팔아치웠잖아요. 팔아치우고는 전부 다 금을 전부 다 사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앙은행에서 금 보유율이 한 2% 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전 세계의 근본위 정책을 상당히 유력한 금융 통화의 완전히 가치를 보존한다 이렇게 지지를 하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거의 70% 80%의 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어요. 환율 보고 그러니까 국제 보유 이제 금을 그렇게 많이 사서 놓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 3%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금을 많이 사는 나라는 70% 80% 이렇게 전 세계에 있는 금을 완전히 싹쓸이 해가지고 사서 놓는다. 그 얘기입니다. 금을 사놓지 않고 종이돈만 가지고 있는 나라는 앞으로 다 망한다.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금이 전 세계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금을 그렇게 많이 살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는. 그러니까 어느 나라가 금을 많이 사서 놓느냐에 따라서 이제 국가가 완전히 부도가 나느냐 안 나느냐 여기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 보유 보유고의 금액이 그 금액을 전부 다 돈으로 바꿔서 사서 놓는다는 거죠. 그게 결국은 우리가 옛날에 근본위 정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옛날에 근본위 정책이라는 게 그게 태환 제도라고 해서 옛날에는 돈만 가져오면은 무조건 금을 바꿔줬습니다. 그걸 갖다가 태환이라고 합니다. 그걸 완전히 그런 제도를 없애고 그런 제도를 하지 않겠다고 선포를 하고부터는 무조건 종이돈만 그냥 금값이
금이 많든 적든 간에 무조건 그 종이도만 많이 발행을 해가지고 전 세계가 사용을 하다 보니까 물가가 오르고, 종이도는 점점 가치가 떨어져가지고 돈값이 되고 점점 많이 이제 물가는 오르고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본위 정책, 그 태환 제도를 완전히 그 폐기한다는 그 선고를 선포를 한 것은 국제적으로 큰 잘못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이렇게 우리나라 전 세계가 완전히 고물가에 시달리고 경제가 완전히 살아나지 않고 불경기가 오는 것도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서도 온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의 실물 종이도는 휴지 조각이 될지 모르니까 실물을 사놔라. 그런데 그 실물 중에서는 부동산을 사놓으라 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부동산보다는 금이 가장 가치를 보존하는데 가장 최고 좋은 이제 실물이라고 봅니다. 금이. 이 집 같은 거는 사놓으면 집이 계속 떨어지잖아요. 근데 금값은 어때요? 계속 오릅니다. 계속 오르. 금값이 집값처럼 이렇게 팍팍 떨어지지는 않아요. 금이라는 게 전 세계 그 땅 속에 있는 금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많이 없어요. 매장량이라는 게 극히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값이 똥값이 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몰라요. 혹시 달나라 외계 지구를 다시 개척해서 달나라에 가보니까 완전히 금덩이가 깔려 있다. 그러면은 이제 금값이 똥값이 되겠지만은 현재 지구에서는 금이 아주 한정되고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금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근본위 정책으로 다시 돌아가야 이 경제가 살아나지 않겠는가.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근본위 정책을 하지 않고 근본위 정책을 폐기하고 종이돈으로만 발행을 해가지고 우리가 고속 성장을 하고 잘 살고 한때는 그렇게 좋은 점이 있었잖아요. 그 반면에 지금의 부작용이 이렇게 많이 나타난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그 금융 정책은 우리가 뚜렷한 어떠한 그 기준을 잡아서 새로운 그 기준으로 정립을 시켜서 완전히 시행해야 된다. 제가 볼 때는 지금의 그 종이돈, 그러니까 지폐 발행 금융 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근본위 제도를 한 50%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본위 금은 한 50%, 종이돈은 한 100% 이렇게 발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국가의 금을 가지고 있는 이제 예를 들어서 금을 100만 원어치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그 100만 원치만 그 종이돈으로 발행을 해야지만은 100%인데 그걸 이제 한 150% 정도 종이돈을 발행해서 쓴다. 그거는 그렇게 벗어나는 정책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전에는 이제 근본위 정책을 완전히 폐기함으로써 금하고는 연관시키지 말아라. 그래서 무조건 금 100만 원어치 있던 것을 1000만 원, 1억 계속 이렇게 말할 수 없을 만치 많이 종이돈을 지폐를 발행해가지고 사용해가지고 경제 발전은 하고 고속 성장을 했지만은 그것도 부작용이 지금 오늘날에 이렇게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여러 가지 국제 금융 정책을 해오면서 시행착오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행착오를 거울 삼아서 제가 볼 때는 근본의 정책을 해야지만은 이게 돈 가치나 모든 가치를 온전하게 보존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전 세계의 그 중앙은행, 전 세계의 모든 나라의 그 중앙은행에서는 금을 사서 쌓아놓기 바쁘다. 70% 내지 80%까지 그 애환 보유고에 해당하는 금을 전부 다 사서 쌓아놨다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 국가 부도 나가지고 김대중 대통령이 있을 때 금모기 운동을 했잖아요. 그 금모기 운동을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그 국가 부도가 해결할 수 있었다는 것이 바로 금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느껴야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의 그 금 전문가들은 이게 지금의 금값이 지금의 전쟁과 지금의 전 세계 경기 불황이 때문에 이게 오르는 것도 있지만은 그게 전부는 아니다. 금값이 지금 평균으로 따지면은 지금보다 더 많이 올라야 된다. 물가를 대비해서 보면은. 전 세계에서 금값이 이제 많이 오르게 되면은 어차피 종이돈이 가치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금을 거래할 때 세금을 많이 이제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금 100만 원어치를 사면은 세금을 50만 원을 내라. 팔 때도 100만 원어치 팔면 50만 원을 세금을 내라. 그렇게 이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면은 금을 살라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세금으로 전부 다 걷어들이고. 그게 완전히 만일 그렇게 되면은 그것도 이제 형평의 원칙에서 벗어납니다. 세금이라는 게 몰빵으로 그렇게 50%씩 그렇게 징수를 하게 되면은 그 세금이 아니라 그거는 완전히 착취를 하는 세금이 됩니다. 그거는 이제 자유시장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라서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